문제가 없었다. 좀 안타깝고요. 그냥 폐업을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수의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료예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홍준입니다. 원장님, 저희 작년 여름에 사료파동이라고 한번 아이들이 사료를 먹고 좀 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사나 이런 게 뜨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후반기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사실 저도 약간 미심쩍기는 한데 일단은 기존의 방식대로 검사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 좀 안타깝고요. 그때 안 좋아졌던 친구들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거. 재발되지 않은 거는 되게 다행이긴 한데 매우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었죠.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실제로는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혹은 그때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기술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확인되었다. 이런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호자들은 좋은 사료를 추천해달라, 어떻게 골라야 좋은 사료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서로 의견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료라고 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료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원자재가 매우 신선한 거예요. 유기농 제품을 썼어요. 폴리스틱이에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거에 보호자분들은 좋은 사료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수의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안전한 사료예요. 오래 먹어도 안전한 사료. 보호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오가닉이나 홀리스틱 이런 급의 사료는 수의학적으로는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과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옵션으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급여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상업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상업사료를 오래 먹이기 때문에 이 사료를 오래 먹여도 안전한가?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안전한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평생 이 사료 하나만 먹어도 문제가 없다가 입증된 사료를 뜻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어떤 사료를 선호하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사료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급여하면서 문제가 없는 걸 입증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제가 선호하고요. 저는 수의사로서는 처방식을 잘 만드는 회사, 이 회사도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어떤 사료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진 회사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어떤 사료가 리콜을 했다, 어떤 캔이 리콜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료를 무서워하시는데 수의사적 입장에서는 문제가 확인되고 리콜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역설적으로 저는 더 신뢰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들은 손실이 더 크면 이 브랜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폐업을 하고 사라집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예전에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잃을 게 많은 회사, 브랜드를 끊임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추천할 만한 회사,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힐스나 로얄캐닌이나 퓨리나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QC나 과학적인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이런 메이커들 말씀드리면 사실은 원자재의 그레이드가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응과 밸런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들은 이 브랜드가 망하면 안 돼요. 밥줄이야. 그래서 저는 이 메이커들의 신뢰도를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사료들을 많이 먹이시고 이 사료가 좋더라, 저 사료가 좋더라, 이게 뭐 유럽에서 왔다더라 하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우리가 먹이는 게 처방식이죠. 처방식을 어디서 만들어요? 이런 회사들이 과학적으로 밸런스도 잘 맞추고 연구도 많이 하고 관리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여러 브랜드를 섞어 먹이면 안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여러 사료를 섞어서 주는 거는 저는 완전히 비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보호자분들이 좋은 거를 최대한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식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저것 다 섞어 놓으면 뭐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혹은 뭐가 이 친구한테 안 맞는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료는 절대 섞어주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사료를 주고 싶으시면 이 친구들이 입맛이 까다롭지 않도록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사료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료, 새로운 맛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어떤 사료의 단점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메인 원료들은 사실 대부분 오픈돼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미세 영양소. 그 영양소가 좀 특이적인 아니면 얘랑 안 맞는 그런 사료를 오래 먹으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사료를 먹이고 싶으시면 섞어주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주십시오. 물론 예외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특정 영양소가 많거나 적거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사료를 보니까 그런 사료가 없어. 그러면 이 처방식과 이 처방식을 섞으면 내가 원하는 타겟이 만들어지겠네.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수의사의 조언 혹은 치료 목적으로 섞어 먹이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어린아이들 보호자 교육할 때 쓰이는 말인데 저희가 네오필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네오는 유, 필리아는 좋아하다. 과거에는 사료만 먹이세요 그랬는데 그건 정말 오래된 조언이고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건사료, 습식, 저키, 요구르트 드롭 같은 거, 쿠키 되게 다양한 타입의 음식을 먹이는 연습을 시켜라. 그렇게 지금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타입을 먹이세요. 주식은 하나로 가고 간식은 다양하게. 물론 산한 음식은 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는 연습을 왜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키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처방식을 먹거나 현재 사료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입맛이 한 사료에 고착이 되어 있으면 정말 이 친구 식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요. 이 연습을 꾸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케이스까지 있었냐면 7살 난 노랭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정 회사의 특정 사료만 먹어요. 다른 사료는 안 먹어요 라고 했는데 그 사료가 그냥 리뉴얼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료 안 먹어가지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고착화시키면 안 되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연습을 꾸준히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추천하는 사료나 간식 혹은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트릿 종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릿이 동결건조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볍잖아요. 가볍고 애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별로 죄책감이 없어. 이거를 많이 먹어도 조금 먹은 것 같아. 근데 얘는 수분이 없어서 가볍지만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신부전 관리하는 애들이 트릿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동결건조 자체가 약간은 위생적으로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강아지 쪽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배탈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동결건조 트릿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트릿 말고 다른 거 많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수분이 많은 거, 수분 공급 증대, 물 많은 거. 물론 이 친구들이 좀 먹어줘야죠. 안전한 사료도 안 먹으면 답이 없어요. 잘 먹는데 안전한 사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호자분이 생각하실 때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더라도 수의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사료가 좋은 사료고 문제를 잘 찾아내는 사료,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료. 이 친구가 평생 먹어도 문제없는 사료가 안전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이고 휴먼 그레이드고 오가닉이고 이런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 이외의 음식도 다양한 타입, 다양한 맛,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을 적응시키는 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처방식이나 새로운 음식으로 바뀔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편식하는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뭐든지 골고루 잘 먹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매우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오래오래 건강한 거고 아이들이 오래오래 건강해야 집사님도 오래오래 행복하니까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메이저 회사들이 좀 좋은 그레이드 사료 만들면 안 돼? 아무튼 저는 그런 메이저 메이커들이 원자재 신선도가 좀 윗단계인 그런 일반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만들었다가 못 팔더라고요. 국내에서 마케팅을 못 하더라고요. 좋은 것과 잘 팔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 같네요. 그렇죠. 잘라주세요.